캘리포니아주에 폭염이 이어지면서 대형 산불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긴급대피 명령과 연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재외동포청이 신설되면서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대보다 진행이 더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적법 문제로 한인 2세들의 한국행이 무산되는 일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플로리다주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7명의 고객들이 마약에 중독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제공된 음식에서 마약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660만 달러의 메디케어 허위 청구 사기를 벌인 한인 의사가 적발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한 정원사가 청소를 위해 불바된 폭죽을 줍다가 폭죽이 폭발해 눈과 손을 다치는 사고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첫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 폭염이 계속 이어지면서 산불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4곳에서는 대형 산불이 발생해 수천 에이커 이상이 전소됐는데요. 이번 산불로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고 인근 지역에는 건강에 해로운 수준의 대기질을 보이면서 연기주의보까지 발령됐습니다. 이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늘이 온통 시커먼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빠른 속도로 번지는 불길 위로 소방 항공기가 날아 자욱한 연기 속에 붉은색 소화액을 쏟아냅니다. 지난주 레이크뷰 인근에서 처음으로 산불이 시작된 뒤 주말 동안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만 3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산불로 발생한 피해 규모는 총 8,000에이커에 달합니다. We did have 4 yesterday. We were able to put 3 of them not completely out, but stop the fire production, and we're working on mopping those up. 특히 가장 화재 규모가 큰 레빗 산불은 7,600에이커를 불태웠고 현재 진압률은 35%에 그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인근 도로들이 폐쇄됐고 주말 동안 지역 주민들에게 내려진 강제 대피령도 여전히 발효 중입니다. 또 대기질 관리국은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산불 연기 주의보를 오늘 정오까지 연장 발령했습니다. So most of the fires are now in the mop-up phase, as Rich mentioned, with the exception of the rabbit fire. So that is our most active fire and our largest fire, and it's the fire that's staffed with the most amount of resources and equipment. So our goal today is to strengthen our containment lines, improve those containment lines. 리버사이드 카운티를 포함한 남부 캘리포니아주는 현재 100도가 넘는 폭염경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소방관들은 88대의 소방차를 동원해 진화 작업을 펼치고 있지만 불볕더위 속 가파른 지역에서 불씨를 끄기가 쉽지가 않다는 지적입니다. 반면 모레노밸리와 하이랜드 그리고 코로나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들은 대부분 진화되면서 대피령이 해제되거나 완화됐습니다. 당국은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며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는 도로 봉쇄와 위험 경고가 유지된다면서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수시로 경고 메시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효정입니다. 재외동포청이 신설되면서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보다 진행은 더디기만 한데요. 국적법 문제로 한국 영어 봉사나 어학 연수를 가려는 한인 2세들의 한국행이 무산되는 일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여대생 이 씨는 방학 기간 한국 농어촌 지역에 영어 봉사활동을 하려다 뜻하지 않은 일로 한국행이 좌절됐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된 이 씨가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않아 한국 체류를 위한 비자 발급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비자를 신청하러 갔더니 당신은 선천적 복수국적이니까 한국 여권으로 가야 된다. 아니 지금 방학 때 잠깐 갔다 오려고 그러는데 한국 여권하고 그러려면 부모가 국적 상실 신청해야 되고 이 친구 출생 신고해야 되고 한국 여권으로 가야 되고 한국 여권 안 되려면 국적 이탈 신고해야 되고 1년 이상 걸리는데
그래서 지금 원어민 영어 강사가 2세가 못 가는 거예요. 한국 유학이나 연수를 준비하던 한인 2세 학생들이 국적법 문제로 비자 발급을 받지 못해 한국행을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불문, 국적법에 대한 한인들의 피해는 끝없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개선은 미비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국적법 피해를 막기 위해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를 도입했지만 이 역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것은 개선이 아니라 오히려 계약입니다. 국적이탈 허가 신청 불허 통지서 해가지고 이거 법무부에서 온 겁니다. 복수 국적으로 인하여 외국에서의 직업 선택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이 없어서 거절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불이익을 당하고 오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국적법 피해를 막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론 국적 자동상실제가 꼽힙니다. 출생 이후 17년 이상 해외에서 생활할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상실하는 제도로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병역 기피나 원정 출산에 대한 한국 정서도 감안해야 하는 만큼 법안 제정까진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입니다. 선천적 이중 국적 문제에 대해서 여러 많은 우리 동포들이 거치면서 좀 잘 알고 있고 이번에도 현장에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그와 관련돼서 일부 개선 사항들을 국회정부에서 지금 처리되고 앞으로 또 추가로 그보다 좀 더 개선된 모습을 요청하시는 말씀을 잘 지금 동포층이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국회에서 법률 중에서 해결되는 사유인데 국민들의 국내와 국외에 있는 우리 국민들과 동포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일부 동포들에겐 족쇄이자 악법으로 여겨지고 있는 국적법 개정을 재동포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조속히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플로리다주의 한 일식 레스토랑에서 식사한 손님 7명이 마약에 중독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산타로사 카운티 당국은 지난 6월 10일 페이스 지역에 위치한 니코 스테이크 하우스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7명의 고객들이 마약 중독 반응을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식당을 방문했던 손님 가운데 한 부부는 식사를 하고 집에 돌아오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심장이 엄청나게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며 결국 응급실에 갔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식당에서 제공된 음식에서 마약 양성 반응은 확인했지만 어떤 경로를 통해 약물이 음식에 들어갔는지 또 정확히 어떤 유형의 약물인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조사 결과 식당에서 누군가 의도적으로 음식에 약물을 넣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면서 형사 고발도 진행되지 않아 식당 측은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면서 식당에 대한 비난과 악플이 쏟아지자 결국 7월 7일 이 식당은 영구적으로 폐쇄 조치했습니다. 식당 업주는 이번 일로 20명의 직원들도 일자리를 잃었다며 소셜미디어의 악플 테러와 언론사들의 괴롭힘으로 업소 운영에 타격을 입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테네시주와 조지아주에서 수백만 달러 규모의 메디케어 허위 청구 사기를 벌인 한인 의사가 적발됐습니다. 연방검찰 테네시 동부지검은 테네시주와 조지아주에서 13곳의 피부과 병원을 운영해온 존 정 씨가 각종 수술 등 피부 시술과 관련해 메디케어 허위 청구 사기 혐의를 받아 모두 660만 달러의 배상을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매년 의료 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자신이 운영한 클리닉에서 특정 피부 수술과 시술을 다른 의사가 했는데도 모두 자신이 한 것처럼 꾸며 고객들에게 허위 청구를 받아왔습니다. 또 정 씨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방 보건 규정과 제한 규정도 어기면서 부당 청구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정 씨의 혐의는 내부 고발자에 의해 적발됐으며 정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배상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주택가에서 정원사가 불발된 폭죽을 줍다 눈과 손을 다치는 사고 장면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소방국은 지난 8일 토렌스 지역에서 정원사로 일을 하던 37살 남성 헥터 메오렐이 골프공처럼 생긴 쓰레기를 청소하기 위해 줍다가 해당 물체가 폭발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로 메오렐은 손과 손가락, 시력의 대부분이 손상됐고 전신 화상까지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메오렐은 주택가에 세운 트럭에서 물건을 집어들었고 그 순간 폭발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메오렐은 건강보험을 갖고 있지 않아 현재 고펀드미를 통해 치료비 등 후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전역의 수돗물이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과부라 화합물에 오염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캘리포니아주 수돗물이 타 지역들보다 더 많이 오염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이 지난 5년 동안 미 전역 716개 지역에서 수돗물 성분을 분석한 결과 전체 45%에서 과부라 화합물이 검출됐고 특히 캘리포니아주 남부와 중부 지역 수돗물이 화학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남부 지역의 도시는 농촌 지역의 식수에서 하나 이상의 과부라 화합물이 검출될 확률은 79% 이상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로 인해 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주 주민은 특히 가정용 수돗물에 정수 필터를 설치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과부라 화합물은 암과 간, 면역체계 손상 등 건강상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노조가 파업을 예고하면서 항공편 운항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 노조에 따르면 사측과의 4차례 임금 협상에 나섰지만 결국 결렬됐다면서 오는 24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파업이 강행될 경우 북미 노선을 비롯한 일부 국제선 운항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측은 노조가 최대 성수기를 노려 임금 인상을 위해 고객 피해를 극대화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노조 파업 시 최대 국제선 20%, 국내선 50%의 공급 축소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이번 파업의 영향으로 지난 7일부터 아시아나 항공 국내선과 국제선 56편이 결항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축구의 신으로 불리는 리오넬 메시가 미국 프로축구 MLS에서 새로운 축구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프로축구 MLS 인터 마이애미는 어제 플로리다주 포트 로더데일의 홈구장에서 메시의 입단식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입단식에는 인터 마이애미의 공동 구단주인 데이비드 베컴과 18,000여 명의 팬들이 참석했고 메시가 유니폼을 들자 화려한 불꽃놀이 쇼 등이 펼쳐졌습니다. 돈 가버 MLS 커미셔너는 메시가 미국 프로축구에 입성하면서 리그의 수준도 한층 높아졌다고 전했습니다. Major League Soccer has just been working for 25 plus years to make our league a league of choice for fans, for partners, for players. And when you can get the best player in the world to decide to move to the United States, move to Miami, put on the Inter Miami shirt and 메시는 오는 2025년까지 인터 마이애미 선수로 경기를 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연봉은 최대 $6천만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파워볼 복권 추첨에서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누적 당첨금이 $9억 불어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복권국은 지난 15일 진행된 파워볼 추첨에서 잭팟 당첨자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에 따라 1등 당첨금 금액이 $9억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파워볼 역사상 3번째, 복권 역사상 7번째로 큰 금액입니다. 지난 4월 이후 37번 연속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당첨 금액은 계속 불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추첨은 오늘 동부 시간으로 오후 11시, 서부 시간으로 오후 8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14일 진행된 메가 밀리언스 추첨에서도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잭팟 당첨금이 $6억 4천만 올랐고 2등에 당첨된 티켓 2장 중 1장은
LA 한인타운 내 업소에서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쟁 중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은 보장해야 한다는 흑해 곡물 협정이 종료됐습니다. 최대 곡물 생산국인 우크라이나의 수출길이 막히면서 국제 곡물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파리에서 손영 특파원입니다. 한 곡물선이 흑해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이 곡물선은 지난 16일 오데사 항구를 떠나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 선박을 마지막으로 흑해를 통과하는 우크라이나 곡물선은 운항이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러시아가 어젯밤까지였던 흑해 곡물협정의 연장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흑해 곡물협정은 흑해를 오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선에 대해 안전을 보장하는 합의입니다. 러시아는 협정을 파기하면서 흑해 서북쪽 해안을 다시 임시 위험지역으로 설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수억 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보리 3위, 옥수수 4위, 밀 5위 등 세계 최대 곡물 수출국인 우크라이나가 4억 명을 먹여 살리고 있는 것으로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은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부터 협상 체결 직전에도 국제 밀 가격이 50% 이상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이번 결정 직후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밀 선물 가격은 하루 만에 3% 올랐습니다. 유엔은 이번 결정에 대해 유감과 실망을 표시했고 유럽연합도 러시아가 식량을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며 강력 규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해상 곡물 수출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속내는 서방의 제재 완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금융 결제 제재 등의 문제로 농산물 수출에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는 관련 사항이 해결되면 즉시 협정을 이행하겠다며 협상의 여지를 남겨뒀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크림 대교에 대한 드론 공격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보복 방침을 밝혀 협상이 재개될지는 불투명합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손령입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다음은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 소식입니다. 물이 무섭게 차오르는 긴박한 상황. 구조의 손길도 제때 미치지 않은 현장에서 힘겹게 빠져나온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6만 톤의 흙탕물이 말 그대로 순식간에 덮친 지하차도. 지하차도 중간쯤을 지나다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서 차량 시동이 꺼져버렸습니다. 시동 꺼져가지고 안 켜지니까 그냥 바로 차 버리고 몸만 빠져나온 거죠. 차를 버리고 탈출하기로 결심했을 때는 이미 물이 무릎 높이까지 차오른 상태였습니다. 거센 물살에 휩쓸린 차량들이 서로 부딪혔고 밖으로 나와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살 때문에 2대, 3대가 부딪히면서 승용차가 왔다 갔다 그랬어요. 그 지붕 위에 올라오는 사람도 있었고 차 미는 사람도 있었고. 반대편 진입로에선 상황을 모르는 차량들이 계속 들어서고 지하차도는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다고 합니다. 물살을 거슬러 힘겹게 밖으로 나온 남성. 겨우 지하차도를 벗어났을 땐 흙탕물이 허리 높이까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오르막길이라 뚫으더라는데 뚫지가 않고 터널 끝에 왔을 때 거의 입구까지 물이 쳐오고 있었습니다. 지하차도 앞 도로는 옴짝달싹 못하는 차량들로 마비가 된 상황. 지하차도로 쏟아지는 흙탕물을 본 운전자들이 하나둘 차량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미 옆에서 물이 넘쳐가지고 흘러서 지하차도 밑바닥까지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솔직히 순간 멍했죠. 아무 생각이 안 들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재앙을 겪은 생존자들은 미리 도로를 막기만이라도 했다면, 누군가 안내라도 했다면 이런 피해는 없었을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에서 차량만만 있었으면 차들이 통행이 안 되겠구만. 조치만 취했어도 이런 큰 사고는 없었을 건데. MBC 뉴스 유경입니다.
여야 정치권이 수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진상규명 후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고 야당은 컨트롤 타워로서 대통령실의 부적절한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한편 경북 지역에 피해가 컸던 지난 주말 홍준표 대구시장이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미국 출장에서 돌아온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을 찾아 사고 당시 차량 통행을 왜 막지 않았느냐며 현장 공무원을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나도 행정을 했던 사람이잖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화가 나시는 거지. 현장에 안 가 있고 어디가 있냐고. 또 진상을 확실하게 규명해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으면 지위와 신분을 막론하고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충남 수해 현장을 찾은 민주당은 수해 예방과 대처의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실이란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방문 대신 당장 서울로 가도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었다는 대통령실 설명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국정 컨트롤 타워로서 대통령실에 상식적이지도 않고 책임 있는 자세도 아닙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발언의 경위를 확인하고 책임을 묻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한 말은 13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를 정쟁에 이용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궁평 지하차도로 밀어넣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경북에서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불어나던 지난 15일 오전 홍준표 대구시장은 골프를 쳤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다는 지적에 동의 못하시나요? 기자들 여러분들이나 눈높이 맞게 좀 질문하세요. 지사님 골프 치시는 동안에 실시간으로 보고 받으셨나요? 대구시의 상황 자체가 없습니다. 홍 시장은 SNS를 통해 자신은 전국을 책임진 대통령이 아니라며 대구에는 큰 비가 내리지 않아 비상대기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대통령 순방 일정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의 리투아니아 명품 매장 쇼핑 논란. 대통령실은 정쟁의 소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특별히 언급하지 않은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구승훈 기자입니다. 유럽 순방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의 쇼핑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별히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쇼핑 의혹에 대해 처음 밝힌 공식 입장입니다. 이미 과거에 줄리라든지 청담동 술자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여야 간 정쟁화가 됐다며 이유를 말했습니다. 리투아니아 현지의 한 인터넷 매체는 지난 11일 김건희 여사가 경호원 등 16명을 대동해 수도 빌뉴스에서 명품 의류와 소품을 파는 편집 매장을 방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여사가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 여러 명과 매장에서 나오는 듯한 모습과 여성 수행원 또 여러 명의 경호원과 함께 거리를 걸어가는 김 여사의 뒷모습 사진도 보도했습니다. 대통령 공식 해외 순방 중 명품 쇼핑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은 그동안 별다른 해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팩트를 갖고 이야기해도 그 자체가 정쟁 소재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 정쟁의 소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 같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은 모두 정쟁으로 몰아 국민의 질문에 답을 거부할 작정이냐고 따졌습니다.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정쟁으로 몰더니 명품 쇼핑과 관련한 외신 보도마저 정쟁으로 몰아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을 봉쇄하겠다는 말입니까? 국민의힘에서도 국내 홍수 폭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꼭 했어야 했나 하는 의구심은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MBC 뉴스 구승은입니다. 중국에서는 지난달 식당 가스 폭발 사고가 잇따르면서 큰 인명피해가 났는데요. 어제 중국의 한 식당에서 또다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강력한 폭발과 함께 부서진 건물 잔해가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중국 동부 장쑤성 옌청에 있는 한 식당인데요. 어제 오전 가스 폭발 사고가 나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공안은 식당 주인을 체포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초 중국 광둥성 산터우시의 한 식당에서도 가스 폭발이 일어나 한 명이 숨졌고요. 지난달 중순엔 중국 닝샤 후이족 자치구의 한 식당에서 가스 밸브를 교체하던 도중 폭발 사고가 나
31명이 목숨을 잃은 바 있습니다. 산등성이를 타고 불길과 함께 뿌연 연기가 빠르게 번져나갑니다. 현지 시간 17일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 인근 도시 두 곳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불길은 주택가까지 번져 일부 주택은 물론 차량까지 집어삼켰고요. 주민 대피령도 내려졌습니다. 해변가에선 여름방학을 맞아 캠핑 중이던 어린이 1,200명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경찰은 방화 용의자로 외국인 한 명을 지목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 20대 여성이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숨진 사건 때문에 이란에선 지난해 가을부터 반정부 시위가 수개월째 이어졌는데요. 이란 당국이 10개월 만에 히잡을 쓰지 않은 여성을 체포하는 단속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이란 주요 도시 거리에 사복 입은 경찰을 투입할 예정이고요. 히잡을 쓰지 않은 경우는 물론 히잡을 안 쓰고 찍은 사진을 온라인에 올리기만 해도 처벌된다고 합니다. 해변 곳곳에 고래가 떠밀려와 있고요. 사람들이 고래 등에 열심히 물을 뿌려 적셔주고 있습니다. 다 크면 몸 길이가 6m에 달하는 들쇠고래 50여 마리가 스코틀랜드 북서부 루이스 섬에 집단으로 떠밀려온 건데요. 암컷 고래 한 마리가 출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육지까지 밀려왔고 무리 생활을 하는 고래들은 이 암컷을 따라온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긴급 출동한 해양구조단체가 가까스로 한 마리는 바다로 돌려보내는 데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다른 고래들 대부분은 폐사했고 10여 마리가 살아남긴 했지만 거센 파도로 구조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은 안락사시키게 됐다고 합니다. 해마다 600만 명 이상이 찾는 이탈리아 로마의 유적 콜로세움이 관광객에게 잇따라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올해 17살인 스위스 출신 소녀가 주변의 제지에도 콜로세움의 영문자 N을 새겼는데요. 당시 여행 안내원이 부모에게 알렸지만 부모는 오히려 아이는 잘못이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결국 소녀와 부모는 경찰에 연행됐는데요. 다음 날엔 독일에서 온 17살 소년이 콜로세움 1층 벽면을 긁다가 인솔 교사와 함께 체포됐습니다. 마약류 캡타곤은 중독성이 매우 강해 이슬람 무장 세력 IS 대원들이 주로 전투에 나가기 전 복용하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캡타곤 대부분은 시리아에서 제조됐지만 이라크에서도 처음으로 제조 시설이 적발됐습니다. 이라크 경찰은 현지 시간 16일 사우디와 가까운 국경에서 마약 생산 시설을 급습해 마약 밀매업자 3명을 체포했습니다. 캡타곤 200만 정도 압수했는데요. 이곳에서 생산한 캡타곤은 주로 원유 부국인 사우디에서 거래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해 전문 변호사 최민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러분하고 많이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코비드 지나서 많은 분들이 집에서 일을 많이 하세요. 집에서 일을 많이 하면서 여유롭게 낮에 이제는 많이 걸어 다니시고 자전거를 타든지 스쿠터를 타는 분들이 더 많아졌어요. 이게 많아지게 되니까 안 되게 교통사고가 더 많이 생겨졌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를 나누겠습니다. 만약에 낮이든 밤이든 바깥에 걸어가다가 아니면 자전거를 타다가 다치면은 차가 와서 다칠 때는 넘어진 상황에서 될 수 있으면은 먼저는 옆에 증인이 있나 없나를 봐야 됩니다. 증인이 있으면은 힘들어도 증인을 웨이브해가지고 멈춰갖고 전화번호하고 이름을 꼭 받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다칠 때는 증인이 없을 때는 운전하는 사람이 말을 바꿀 수가 있고 right of way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차가 아니면 버스가 뭐가 사람을 칠 때는 넘어질 때 사람은 먼저 넘어진 게 머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머리가 될 때는 이머전시로 가서 컨커션이 없다고 했어도 그러니까 머리에 문제가 따로 없다고 했어도 넘어진 이후로 어지럽건가 눈에 잘 안 보이는가 아니면 미식미식거리고 토하고 싶은 느낌 머리가 아픈 느낌은 되게 중요한 아픔입니다. 이거를 무시하지 마시고
곧바로 병원에 가셔서 이 얘기를 꼭 해야 되는 기록을 맺으셔야지만 이는 교통사고에서 제일 좋은 보상을 그때 가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힘들어가지고 그 상황에는 이해를 못하고 몸이 먼저 아프기 때문에 허리가 아픕니다, 등이 아픕니다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여기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머리의 아픔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꼭 이 말을 기록을 하시고 어지럽든지 매실매실거리든지 눈이 잘 안 보이는 것 같든지 밸런스가 없는 형상이 나타나면은 무조건 그거를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도 치료를 받아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걸어 다닐 때 버스에서 탈 때 아니면 자전거를 탈 때는 꼭 이런 얘기를 까먹지 마시고 해야 되는 엑셀런트를 프리저브 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캘리포니아의 레몬법과 대형상해 전문 최미수 변호사이었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인명피해가 계속 늘고 있는데요.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전북 군산에서도 이 크고 작은 비 피해는 있었지만 아직 보고된 인명피해는 없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 눈길을 끌었습니다. 군산 어청도에는 지난주 목요일부터 사흘간 내린 비만 700mm가 넘었고 군산 지역 평균 강수량도 500mm에 육박했는데요. 각종 침수 피해는 수백 건 신고됐지만 다행스럽게도 아직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여름 극심한 폭우 피해를 겪으면서 미리 정비한 하수도 시설 덕을 크게 봤는데요. 하수도 시설을 집중호우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 변경하고 빗물바지가 막히는 일이 없게 사전 점검도 꼼꼼히 한 게 주요했습니다. 또 일찌감치 군산시 전 직원의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급경사지 등 산사태 우려 지역 점검도 미리미리 해두기도 했는데요. 누리꾼들은 이게 바로 행정의 힘이라며 막을 수 있는 참사를 막지 못하는 비극이 더는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집중호우가 예보돼 펜션 예약을 취소하려 했지만 환불받지 못했다는 사연이 인터넷을 달궜습니다. 충남 펜션 호우 재난 사태에 환불 불가라는 제목으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글쓴이는 지난 15일 충남 공주의 한 펜션을 이용하려 했지만 많은 비가 예보돼 하루 전 예약을 취소하려고 했다고 적었습니다. 글쓴이의 요청에 업주는 이용 하루 전 환불은 안 된다며 당일 천재지변으로 못 오게 되면 환불해주겠다고 했다는데요. 하지만 예약 당일에도 비는 그치지 않았고 곳곳에서 호우 피해가 속출했는데 거듭된 환불 요청의 업주는 펜션으로 오는 길은 막힌 곳이 없다면서 결국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리꾼들은 손님이 온다고 해도 안전 문제로 말렸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보면 호우 등의 천재지변으로 숙박시설 예약을 취소할 경우 전액 환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 환불을 놓고 소비자와 업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폐의 황당 주차를 목격한 사연이 또 전해졌는데요. 이번엔 소방서 앞이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소방서 입구에 떡하니 흰색 차 한 대가 서 있습니다. 어제 촬영된 사진인데요.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연을 올린 글쓴이는 소방서 직원들이 계속 연락해도 차주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서 보다 못한 자신이 나서 불법 주차를 신고하려는 사이 차주가 돌아왔는데 근처 은행에 다녀오는 길이었다고 답했다고 하네요. 이번엔 어느 건물 주차장인데요. 빈자리에 종이 박스 하나가 놓여 있죠. 아들과 밥 먹으러 가니 다른 곳에 주차하라는 황당한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영상을 올린 글쓴이는 언제 어디서 촬영한 건지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는데요. 누리꾼들은 실제 글쓴이가 목격한 일인지 믿기 어렵다는 반응과 함께 만약 저 상황이라면 해코지를 당할 것 같아서 주차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해발 1,300m가 넘는 스위스 알프스 상봉우리에 거대한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프랑스의 한 예술가 작품인데요. 같이 감상해 보실까요? 한 꼭대기에 앉아 그림을 그리는 어린 소년, 다른 소녀도 스케치북에 무언가 열심히 그리고 있죠. 실제 사람이 그 위에서 보니 그림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는데요. 거대한 소년, 소녀 그림을 그린 곳은 스위스 알프스의 한 산비탈이었습니다.
프랑스 예술가 셰이프가 아이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모습을 분필과 목탄을 사용해 그려낸 건데요. 벽화를 그릴 때 쓰이는 프레스코 화법으로 천연 색소를 뿌려 그린 그림이고요. 그림 크기만 약 3,000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주변 빼어난 풍경이 거대한 그림을 더 돋보이게 하네요. 세계 최대 도로 사이클 대회에서 사진 한 장 찍으려고 난입한 관중 한 명의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6일 진행된 투르 드 프랑스 2023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프랑스 동부 알프스 지대를 통과하는 구간에서 한 관중이 셀카를 찍으려고 도로에 나서며 팔을 내민 순간 선수와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이 충돌로 함께 달리던 팀 동료가 넘어졌고 뒤따르던 다른 선수들도 균형을 잃으면서 20명 넘는 선수가 피해를 봤는데요. 선수들이 다시 일어서 경주에 나서긴 했지만 경기는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다행히 선수들은 큰 부상을 당하지 않고 모든 구간을 완주하긴 했지만 충돌 영상이 공개되면서 해외 누리꾼들은 무개념 관중을 향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7월 17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